열대성 폭풍 엘사가 동북부에 상륙한 지 3시간 만에 뉴욕 뉴저지 일원에 홍수와 정전, 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뉴욕 조영사관이 오늘부터 한국 측의 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 신청 접수를 이메일이 아닌 영사민원 24를 통해서만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FDA에 3차 접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지만 FDA와 CDC 측은 추가 접종의 필요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낮고 델타 변이 감염률이 높은 미국의 일부 주가 미 전국에 감염률을 또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CDC가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가을부터 백신을 접종한 학생에게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옵션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미 교육부가 거짓 광고로 학생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사립학교의 학생 1,800명의 학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공군 기지에서 기습 철수를 마치는 등 90% 이상의 병력과 무기가 아프간을 떠나는 한편 탈리반의 아프간 장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DA가 알츠하이머병 신약 처방 지침에 환자가 경도 인재 장애나 경도 치매일 때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가 동북부를 강타한 어제 오후 뉴욕시 지하철역과 도로는 물에 잠기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립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정전과 강풍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와 C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허리케인 엘사가 북상하면서 쏟아진 폭우로 뉴욕시 맨해튼 브로드웨이와 157가 역 입구가 도로에서 쏟아지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승객들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오물투성이인 물속을 헤치며 플랫폼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또 브롱스 지역 179번가 고속도로가 침수돼 통행 차량이 물속에 잠기는 바람에 많은 운전자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 중 12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예상보다 일찍 상륙했으며 상륙한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삽시간에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배수관이 제 기능을 못해 지하철역이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81번가에서 207번가까지 A열차 서비스가 밤 늦게까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저지도 폭풍 피해가 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3만 5천 건의 정전 사고가 신고됐고 오늘 아침까지 8,200가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는 도로 곳곳에 강풍에 부러진 나뭇가지와 고압 전선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리치우드에서는 거대한 오크 나무가 돌풍에 부러지면서 주택 지붕을 덮치는 바람에 기겁을 한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부러진 나무 둥지는 지붕을 부수고 거실과 침실까지 망가뜨렸습니다. 해켄색에선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30대 엄마와 아이가 찌그러진 자동차 안에 갇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들 모녀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조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 측의 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 이메일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며 영사민원 24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격리 면제 신청 서식을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영사민원 24를 통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측은 오늘부터는 이메일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전하고 신청 방식 전환을 통해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영사민원 24에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자 정보 입력과 함께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인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방문 목적 증빙 서류, 항공권 예약 내역 등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때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비회원으로 개별 격리 면제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한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가 내려지면서 AP통신 등 주요 언론이 신속하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통신은 오늘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316명으로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이 팬데믹 이후 최악의 코로나19 확산과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신규 확진자 중 1,000명은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5,100만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부가 경제 악화 우려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연이틀 신규 확진 최다 기록을 세웠다며 감염 사례가 급증한 이후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한국은 팬데믹 초기 엄격한 봉쇄 조치를 피하면서도 강력한 검사와 접촉자 추적으로 바이러스를 통제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었지만 한국으로선 최악의 것으로 보이는 이번 확산이 전염병 대응 모델이었던 한국의 명성에 타격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국과 호주가 동시에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하면서 한국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가 식품의약국 FDA에 3차 추가 백신 접종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FDA와 CDC는 현재로서는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화이자는 2차 접종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을 델타 변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 접종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어 곧 세 번째 백신 접종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FDA에 제출해 8월 중으로 비상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이자가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지 몇 시간 후 FDA와 CDC는 미국인들이 아직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또한 추가 데이터가 수집될 때까지 추가 백신 필요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화이자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은 후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증거가 구축되고 있다며 완전한 면역을 위해 세 번째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이스라엘 보건부가 발표한 실제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화이자 백신도 2차 접종 6개월 후 효능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또 2차 접종 후 6에서 12개월 내에 3차 접종을 하면 최고 수준의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이와 관련 유럽연합에 공급된 전체 백신 물량의 3분의 2는 화이자 백신이라며 화이자의 이 같은 발표는 전 세계 백신 접종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가 유일한 백신입니다. 미국에서 완전 예방접종을 받은 1억 5,800만 명 중 절반 이상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CDC와 FDA는 성명에서 우리는 추가 접종 관련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대중에게 계속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과학이 입증할 경우 그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중남부 일부 지역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이 국가 전체 코로나19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에는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CNN 자료에 따르면 조지타운 대학 연구진은 상당한 인구수를 가지지만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30개 구역의 카운티들을 보고했습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5개의 구역은 8개 주에 걸쳐 있는데 동쪽으로 조지아, 서쪽으로 텍사스, 북쪽으로 미주리 지역이 해당됩니다. 주로 작은 카운티들이지만 알라바마의 몽고메리, 루이지애나의 슈레브포트, 텍사스의 아마릴로 등 큰 규모의 도시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조지타운 대학의 생물학 조교수 슈에타 반살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2020년 겨울과 비슷한 정도의 위험성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저조 지역에서 감염이 재확산해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의학대학의 조나단 레이너 박사는 백신 미접종자 집중구역이 바이러스의 영구 퇴치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수요일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400만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집계한 이 수치는 1982년 이래 세계 전쟁 사망자 수와 비슷합니다. 집계되지 않은 사망자를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1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일일 사망자는 백신 보급 후 7,9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한 최근 몇 주 동안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망자 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60만 6천 명이며 이는 전 세계 사망자 수의 7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질병통제예방센터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사망자 중 18세 이하 아이들은 391명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 의료진이 어제 보고한 자료에서는 팬데믹 중 아동과 청소년이 심한 코로나19 증상을 겪거나 사망한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연령대에서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거나 기저신경질환이 있는 집단이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학생은 올 가을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오늘 발표에서 학교들이 각 지역 감염 통계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규제를 강화 혹은 완화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만을 제공할 수 없고 감염세가 다른 지역 학교에 똑같은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리차드 베서 전 질병통제예방센터 임원 대행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학생들이 집에서만 지낸다면 사회화 등 다양한 소양을 기를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새 지침에서 학생들은 6피트 대신 3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이 권장되는데 당국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환기시설 개선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여 예방수칙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더라도 개방을 우선시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학생, 교사, 직원에 대해서는 모두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새 지침은 여러 방법을 복합해 사용하는 다중예방수칙에 착안해 발표됐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이외에도 정기적 감염 검사, 환기 개선, 손 씻기 권장, 감염 경로 추적과 격리 등의 방안을 함께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제니퍼 누소 전염병 학자는 규제 수위를 지역 당국에 맡기는 것은 효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더욱 명확한 규제 지침이 내려지길 바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스턴 대학의 벤자민 리나스 박사는 처음으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지침이 내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소아과 협회에 따르면 올 초 전체 감염자 중 어린이는 7%를 차지했고 현재는 14%로 올랐습니다. 대부분은 심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어린이 감염자 중 2% 미만이 입원했고 0.03% 미만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은 청소년과 성인보다 바이러스 전파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학생들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사립학교 학생 1,800명의 학자금 5,560만 달러를 감면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감면 대상 학생들이 등록한 웨스트우드 컬리지, 마리넬로 미용학교,
코트 리포팅 학원은 허위 광고 혐의를 입고 현재 모두 잠정적으로 폐쇄됐습니다. 교육부는 웨스트우드 콜리지가 학생 모집 시 편입 인정 학점을 거짓으로 광고했고 형사행정학 학생들이 경찰관 채용 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 역시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구엘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학교들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원활한 신청서 검토와 승인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히 지원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18,000명의 ITT 테크 학생들의 학자금 5억 달러를 감면했는데 이번 발표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교육부에서 감면한 금액은 총 15억 달러로 92,000명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 됩니다. 바로어 디펜스라고 불리는 학자금 감면 정책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99.2%의 신청서를 승인했는데 트럼프 재임 시절 베치 데보스 교육부 장관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 사용이라는 이유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99.4%의 신청건이 거절됐고 10만 건에 달하는 미결 신청서가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와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트럼프 재임 당시 감면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한 7만 3천 명의 학생들에게 총 10억 달러의 대출금을 감면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임의원은 한 학생당 5만 달러를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 1만 달러까지 감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 초 바이든 대통령이 연장한 팬데믹 관련 연방 대출금 상환 유예는 올 10월까지 적용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주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군이 비밀리에 성급히 철수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탈레반은 이란 국경 지역 2곳을 점거했고 점점 더 세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펜타곤 측은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로부터 파견대 철수를 시작했고 현재 90% 철수가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작은 마을 크기의 바그람 기지에 주둔했던 미군은 어떠한 기념식이나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순식간에 빠져나왔습니다. 기지에 불이 꺼져 확인차 도착한 한 아프간 장교는 미군들이 2시간 만에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 아프간 대사관 기지에 남아있는 650개의 미군 부대는 미국 외교관들과 카불 국제공항 보안을 계속하지만 아프간군을 훈련시키거나 군사적 조력은 하지 않게 됩니다. 다와시 라우피 바그람 지구 행정관은 미군들이 정부 측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존 커비 펜타곤 대변인은 미군이 철수한다는 사실은 언급했지만 보안 문제로 정확한 시간은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군은 이같이 성급히 철수하며 수많은 장비들을 남겨뒀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최소 17,074개의 장비를 남기고 왔다고 밝혔는데 가져온 장비와 남겨진 장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기지에는 열쇠 없이 버려진 버스와 군용 차량, 무기, 전투식량 등이 즐비했습니다. 일부 헬리콥터, 군용 차량, 무기, 탄약 등은 아프간군에 인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군이 철수하고 며칠이 채 안 돼 테러리스트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 국경 지역을 점거했습니다. 지역 세관서의 니자르 아만드 나제리는 북서쪽 헤라트 지방의 이슬람 칼라와 터크메니스탄 국경 지역의 톨건디가 목요일 밤 점거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으로 통하는 두 국경지대는 아프간 무역의 거점으로 꼽히는데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아프간 수입의 15%가 이란 국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샤하버린 델라와 탈레반 대변인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견에서 모든 수입과 수출 거래가 기존처럼 운영될 것이라며 현재 탈레반이 아프간 영토의 85%를 점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점거 상황이 탈레반 주장보다는 낮지만 최근 북동쪽, 북서쪽, 남부 지역에서 탈레반의 개입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탈레반 진압은 아프간군의 몫이라며 미군 철수를 중단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아프간 군대를 신뢰한다며 미국인들을 한 번 더 의미 없이 아프간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FDA가 18년 만에 승인한 엘사멜병 신약 에듀함에 대한 처방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FDA는 에듀헬름 치료는 환자가 경도인지 장애나 경도 치매일 때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추가했습니다. FDA는 경도 인지장애나 경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에듀헬름 임상시험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매 단계가 연구된 것보다 초기거나 후기인 상황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이나 안전성 데이터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알츠하이머병의 중증에 이른 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마이클 펄바베움 FDA 대변인은 에듀헬름 사용 승인 이후 처방 대상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처방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듀헬름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주 요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엔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이제 뇌 세포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그 현상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으로 지금까지 생각한다고요. 진행이 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약간의 증상이 좀 있거나 뭐 그런 정도가 있을 때 그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된 거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한편 알츠하이머병 원인에 대응하는 약으로는 처음 FDA 승인을 받았지만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은 바이오젠이 에듀헬름 임상시험 2건을 진행하다 약효가 나타나지 않자 2019년 시험을 중단하고 불과 몇 개월 후 추가 자료 검토를 거쳐 약효를 확인했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FDA에 사용 승인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FDA는 지난달 7일 에듀헬름 사용 승인을 내리면서 약효 확인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라는 요건을 부과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